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습하고 계시지만 본인들이 생활하는 하나의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전혀 없을 거고, 그냥 한눈으로 내 생활 중에서 대부분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면 생태계가 있는데, 생태계란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작용하고 존속 가능한 환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한 인구 집단 내의 상호관계의 배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관계가 어떻게 배열이 어떻게 상호관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상호관계의 배열을 말하고 있는데, 가족 생태계는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가족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하나의 또 다른 체계 그림을 보실 텐데, 그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아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개념으로 적응을 들 수가 있는데, 다윈의 진화론에서 뿌리를 둔 생태학에서 적응은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응은 개별 유기체가 특정한 환경적 공간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 그죠? 뭔가 동화 조절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적응이 되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개별 유기체가 특정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전 지구 온난화와 관련되어 있는 전 지구적 변화에 적응하는데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적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공간인데요. 공간은 모든 생태 체계는 공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내에서 특정한 공간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직장이나 학교, 복지관, 이러한 것들은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가족의 기능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간이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공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환경체계라는 것은 브론펜 브레너는 초기 이론에서 4차원의 환경체계를 제안한 이후에 추가해서 5가지 차원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뒤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개별적인 인간 행위가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그리고 또 시간이라는 요인과 결합해서 개인의 어떤 삶 전 과정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교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차원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5가지 차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미시체계가 있는데, 미시체계는 역할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할과 관계는 예를 들면 개인이 경험하는 1차적 물리적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역할, 그리고 대인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아동의 경우에 예를 들어 본다면 가정, 학교, 또래 집단, 이러한 것들이 아동의 미시체계로서의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미시체계는 개인과 가족, 친구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행사하고요. 그리고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아동에 있어서는 사실 미시체계에 집중을 하게 되지만,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고 청소년기로 가면 갈수록 다른 외부 체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더 비중을 두게 되죠. 그래서 친구의 관계라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다닐 때에 이런 부분들, 학교에 만난 어떤 선생님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체계는 둘 이상의 어떤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 둘 이상의 미시체계가 작용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정과 학교의 관계, 그죠? 어떻게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가, 그리고 가정과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동일한
수준의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성, 이것을 우리가 중간체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통 지역사회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는 어떤 기관들을 살펴보면 직업체계나 그리고 대중매체, 공공기관, 교통통신기관, 시설 이러한 것들이 연결성과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것이 중간체계를 살펴보는 하나의 어떤 체계들이다. 다음으로 외부체계인데요. 사람과 관련 없는 외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아동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데, 아동의 외부 체계의 예를 살펴본다면 이웃이나 부모의 직업,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의 공원, 아이가 놀러가는 놀이터,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서 부모의 직업이라고 했는데, 부모의 직업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아동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지만 부모가 어떠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양육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경우에 사실 보면 학교에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나의 부모님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그런 친구들은 보면 그 부모님이 담당하고 있는 학년과 학년, 그죠? 2학년, 나의 어머니가 2학년 담임 선생님이다. 그러면 나를 항상 2학년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불만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거시체계인데, 거시체계는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그래서, 전 생애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역사적인 환경이나 개인이 속한 문화적 특유의 이념과 제도,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법적,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체계, 관습과 생활 습관, 그리고 세대 차이나 세대 차이, 우리가 세대 차이, 문화 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거시 체계의 영향력이 많이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많이 접해본 사람과 또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그것이 거시체계이다 라는 거고요. 시간체계에 있어서는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 역사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건의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화되고, 그리고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시대에 따라서 그